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아세안과 미국의 오랜 협력을 기념하는 결의안인데 의회 내 대북 압박 강화 분위기 속에 나온 조치입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지난 21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미국의 협력 5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본회의로 회부된 이 결의안은 미국과 아세안의 오랜 협력을 기념하며 역내 강력한 파트너로 미국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맞춰 반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과 동아태 소위의 코리 가드너 위원장,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도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아세안 국가들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이행에 대한 내용이 일부 수정돼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은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합의를 완전히 지키고 이행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다른 모든 아세안 국가들도 그렇게 하길 권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아세안 국가들이 이런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합의를 완전히 지키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었는데 최종 결의안은 언어 수위를 다소 낮췄습니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 간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 10개 나라가 회원국입니다. 이들 동남아 국가들의 북한 교역은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뒤 급격히 줄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10대 교역국에 포함됐던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이 유엔 대북 결의에 따른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북한 교역 10대국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북한과 교역이 활발하던 동남아 국가들의 상황이 달라진 셈입니다. 결의안은 또 아세안 10개국이 일본과 한국, 대만과 같은 파트너 국가들과 계속 연대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최대 압박 캠페인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만장일치로 가결돼 의회의 기류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평양 종합병원 건설 공사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속도전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공사와 안전기준 미흡으로 건설 노동자들의 사고율이 매우 높다며 북한 당국은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해 노동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1일 평양 종합병원 건축이 공정 73%의 속도를 보이며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층짜리 한개 병동 골조 공사가 마감 단계에 이를 정도로 전례 없는 공사 실적을 이뤘다고 주장한 겁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거의 매일 전하는 공사 현장 사진을 보면 작업장엔 한밤중에 불을 켜고 충성의 돌격전, 치열한 철화전 등 공사를 재촉하는 선전 구호들이 뒤덮여 있습니다. 20층 높이의 대형 건물 2개로 알려진 평양종합병원은 지난 3월 착공식을 벌였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인 10월 10일 전에 완공하라고 지시한 뒤에 공사가 밤낮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속도를 밀어붙이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롤스는 최근 평양 종합병원 관련 보고서에서 촉박한 기한이 작업장 사고와 사상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 저자인 벤자민 실버스타인 미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VOA에 북한은 정치적 우려로 시간 압박이 가해질 때마다 안전 위험이 증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평양 평천구역의 아파트가 완공 직후 붕괴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러시아와 중동 지역에선 북한 건설 노동자 수십 명이 해마다 추락사 등 안전사고로 사망한 소식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왔습니다. North Korea has plenty of construction accidents as well, but also the construction workers were complaining because they weren't being paid. 북한 대외업체 지배인을 하다 해외에 망명한 켄 씨는 VOA에 북한 건설 현장엔 안전시설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떨어지는 그 물건에 맞아 죽고 아파트에서 또 그 실수해서 떨어져 죽고 전기 사고 그다음에 뭐 도구 실수를 사용해가지고 잘리는 뭐 장애인 되고 엄청 많죠. 너무나 그 속도 전환을 하니까 사람들이 피로가 많이 쌓이잖아요. 24시간 불단하니까 졸려가지고 떨어져 죽는 사람도 많아요. 일하다가 졸다가. 평양 시내 아파트 건설에 동원됐던 한 돌격대원은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아파트 한 개층에 올라갈 때마다 한 명씩 죽어나갔다고 한국시민단체에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동원되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하고 어린아이들까지 동원시키지 않습니까? 일터가 아닌 전쟁터와 같은 분위기죠. 그래서 안전 기준도 지키지 않고 모든 주민들이 정권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합니다. 스칼라트 총장 등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해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지키면서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과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N뉴스 김영곤입니다. 찰스 리차드 미국 전략사령관이 전략사령부의 우선순위로 전략적 억지 실패 시 결정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찰스 리차드 미국 전략사령관은 지난 20일 공개한 2020년도 사령관 보관 및 의도에서 이같이 밝히고 결정적 대응을 위한 준비와 개입, 투사 등 3단계 개념과 그에 따른 대응력 강화와 통합 임무 수행, 지구적 힘 투사 작전 수행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전략사령부는 즉각적 대응력을 갖춘 전지구적 전투 전력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하는 궁극적 임무를 최우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를 지낸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석좌 교수는 VOA에 전략사령관의 메시지 대상에는 북한이 포함된다면서 미국은 결정적 대응을 위해 핵 억지력 외에 주한미군과 한국군 등의 재래식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자산보다 빠르게 영내에 전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체리스 노먼 샬렛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 대행은 22일 사이버 안정성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비공식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악의적인 사이버 범죄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샬렛 차석대사 대행은 특히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대중들을 보호하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려는 미국과 국제 파트너의 노력을 저해하려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목격해왔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또 모든 국가들은 평화로운 시대의 의료와 공중보건 서비스 등 다른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주요 사회 기반 시설에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는 사이버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유엔 사이버 안보 정부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사이버 공간 내 책임 있는 국가 행동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면 후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 WFP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현재 북한 내 영양 지원 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WFP는 22일 공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외부 상황 보고서를 통해 현재 아시아 지역 국가들 가운데 북한과 스리랑카, 라오스에서 영양 지원 활동이 중단돼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원 활동이 중단된 시점과 구체적인 이유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WFP는 앞서 이달 초 발표한 1월 북한 국가보고서를 통해 지난 1월 임산부와 5세 미만 어린이 등 북한 주민 약 59만 명에게 2,590톤의 식량을 지원했으며 북한 당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북한 내 활동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